자, 문제풀이 확인 문제. 확인학습. 문제풀이부터 하고요. 1번에 분자량이 44 그리고 질량이 11g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니까 5.6L. 얘가 X야. 그리고 분자량이 28 Yg 11.2L 몇 몰? 2분의 1몰이니까 14 Y는 14야. 그리고 Z 32g 22.4L니까 1몰이 32g Z는 32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야. 그러지?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자, 2번 문제를 보면 분자식이 XZ4 그리고 XY2 XY 1g의 부피 상대값 7, 7, 2, 8, 4, 4 이렇게 돼 있어. 그지? 1g의 부피 나오면 뭐야? 분자량분의 1. 그러면 둘씩 짝지워서 먼저 하란 말이야. 얘네 둘을 짝지워서 먼저 할까? 얘네 둘을 먼저 짝지울까? 둘을 먼저 할까?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11 빠지면 7대 4지. 돼? 그러면 가분의 1 대 나분의 1은 7대 4. 그지? 그러면 분자량비가 4대 7. 돼? 돼? 4대 7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7을 얘네 둘을 할까? 7로 약분되면 얘 11 얘는 4 이렇게 되니까 역시 4대 11 돼? 분자량비는 4대 11대 7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뭐 같아? 그러면 야 XZ4 뭐겠냐? 메세인이야. 메세인 분자량 몇이야? 16 그지? 이런 형태를 가지는 분자는 CH4 아니면 CF4 요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CH4로 잡으면 얘를 16으로 잡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얘는 44 얘는 28 돼? 이렇게 잡으면 편리하다고. 실제 있는 분자로 기준 잡아 버리면 44는 뭐야? 이렇게 얘네 둘 Y 원자 한 개의 차이가 16 차이 나지? 돼? 원자 Y 한 개 차이가 16 차이 나니까 Y의 원자량은 16 돼? 16 더하기 X 했더니 28 X는 12 그지? 탄소니까 CH4니까 X가 10이면 Z는 1 그지? 수소 이렇게 가져가면 돼. 그래서 기억에서 4대 11 맞네. 그지? 니은에서 1몰의 질량은 X2ZU 몇이야? 30 X2ZU 하면 12 더하기 6이잖아. 24 더하기 6이잖아. 분자량 30 그지? 돼? 그리고 XYZ2 하면 XYZ2 28에다가 2 더한 거지? 그러니까 30 그래서 니은도 같아. 그지? 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비는 나대 다는 해주면 1g의 분자수가 28대 44잖아. 그지? 돼? 그러면 약분해서 7대 11로 잡으란 말이야. 4로 약분되니까. 그지? 7대 11이 되면 몇 원자 분자? 3원자 분자 곱하기 3 2원자 분자 곱하기 2 하면 21대 22 그러지? 원자수니까 지금 여기에 써진 건 1g의 부피 상대값은 1g의 분자수 상대값이야. 돼? 그렇다는 건 원자수로 고치려면 걔 몇 원자 분자인지만 곱하면 되거든. 근데 28 곱하기 3 44 곱하기 2 하면 숫자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약분해서 4를 약분해서 4를 그지?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편리하게 1g 속의 원자 수를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되겠나? 민혁. 네. 뭐 하는 거야 이 개똥 같은 새끼야. 그림 그리고 앉았네. 아니 다 했어요. 아, 너 이씨, 나 잘생겼다고 내 얼굴 보고 그리다가 다른 거 그리는구나. 자, 그러면 3번 문제. C3H8 얘 이름 뭐게? 프로페인 5O2 3CO2 4H2O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볼 때 주의해서 볼 건 얘 액체야. 액체. 돼?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피비가 나오면 안 나오지만 부피비가 나오면 얘는 개수비가 부피비랑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서 봐줘야 돼. 부피비가 분자수비, 부피비가 개수비라고 정리될 수 있는 건 기체일 때뿐이야. 액체라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얘는 질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 아닌가? 맞지? 아이씨, 틀린 줄 알았네. 오, 나 틀린 줄. 돼? 니은에 22g 프로페인 분자를 몇이게? 44. 우리 이제 화학 수업이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3단원 조금 하고 3단원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다뤄줄 만한 내용이 많지 않고 4단원이 좀 내용은 많은데 그 통합과학하고 겹치는 영역이 꽤 돼. 그래도 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4단원 끝까지 하고 싶어 느낌은 그런데 다 할 수도 있고 다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질 거야. 내용적으로. 근데 4단원은 내용은 복잡하지 않거든.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문제는 겁나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 응? 지난 교육과정의 수능에서 화학 원의 악명을 만든 건 1단원. 이번 4번 문제 그런 유형이랑 4단원 산연기 양적관계 그게 이게 빡 들어가면 우와 어렵다 그리고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답니다. 그거 문제 푸는 방법을 시간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내용만 싹. 그건 괴롭히려고 내는 문제 같아서 사람. 자, 아무튼 44인데 22g이면 2분의 1몰이지? 그지? 0.5몰 연소시키면 몇 몰 생겨? 2몰의 물이 생기겠지? 돼? 2몰의 물이 생기겠지? 돼? 그러면 2몰의 물은 몇 g이야? 36g이야. 돼? 분자량 곱해주면 질량이지? 그래서 니은 맞아. 디귿에 1.204 곱하기 10의 24제곱계 CO2 몇 몰이야? 2몰이지. CO2 2몰이 생성되려면 돼? 3대 5잖아. 3분의 6몰로 만들어도 돼? 돼? 그러면 얘는 3분의 10몰 의 산소가 필요하겠지? 돼? 그럼 3.5몰이 아니라 3.333333몰이야. 맞지? 자, 계산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1, 2, 3 아니? 1, 2, 3 그래서 3번은 기억니은 3번 답은 3번이야. 내 채점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니들 그 좋아하는 친구들은 동그라미 쳐주고 싫어하는 친구들은 막 작대기 막 에이 막 아, 너 일로 와. 넌 다 작대기 그을 거야 내가. 네? 맨날 지각이나 하고 말이야. 아이 저 도대체 학원에서 언제 지각을 안 하는 거야? 학원에서 쌤이 안 보내줬어요. 알았어. 못생겨서 그래. 잘생겨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자, 인생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현실관 좀 떨어지더라도. 예? 괴리가 있어. 자, 4번 문제다. 4번. 사실 4번 문제 낀 거 넣으면서 야 이런 전형적인 양적 관계 문제가 있나 하면서 찔러 넣었는데 숫자가 더러워지더라고. 응? 숫자가 더러워져.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부터 쓰라 그랬지. 이렇게 양적 관계, 원래 양적 관계가 가장 어려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단원의 양적 관계 그리고 4단원의 산연기 양적 관계가 있는데 걔네 둘은 진짜 인간 괴롭히려고 만든 문제들이야. 하지만 이제 1단원은 너희들이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1단원은 내가 말했지 습관처럼 돼야 되고 내년 너희들 1학기 화학 성적에 관건은 1단원이 될 거야. 1단원이 될 거야. 그래서 화학 방식과 양적 관계 나오면 일단 루틴으로 만들라고 화학 반응식을 적어. 이 C야? CC야? 이 C? 똑바로 얘기해. CC야? 이게 똑바로 얘기하라니까. 그래? 자, A를 5몰 넣었어. 응? 5몰 넣고 1몰 넣었을 때 X, 그치? 1몰 넣었을 때 반응물질의 양분의 생성물질의 양이 X고 2몰 넣었을 때 반응물질의 양분의 생성물질의 양이 3분의 10이고 비율이 4몰이야? 3몰 넣었을 때 7분의 10이야. 그지? 7분의 10이야. 만약에 근데 이제 나와 다해서 반응 후 실린더의 물질의 종류는 같다라고 나와있지. 만약에 얘 2몰 반응하고 다 반응 한 개 반응물질 B라면 나와 다만 쓴 거야. 그래서 나와 다해서 한 개 반응물질 B라면 얘 2몰 반응해서 없어질 거고 얘는 3몰 반응해서 없어지면 얘가 2A 없어지고 얘는 3A 없어지겠지. 돼? 2A 없어지고 3A 없어져. 그러면 남아있는 A의 양은 나에서 남은 양과 다에서 남은 양 누가 더 커? 나에서 남은 양이 더 크지. 그리고 생겨난 양은 얘가 더 작고 그지? 얘가 좀 더 크고 그지? 돼? 작고 크고 작고 그지?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한 개 반응 물질은 나와 다해서 A가 모두 다 반응하는구나 로 시작을 해야 돼. 응? A가 모두 다 반응하는구나 로 시작하는데 정석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A 대 1 대 C에 몰비로 반응하잖아. 그러면 얘가 5몰이 반응하고 얘도 5몰이 반응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원래 정석적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어? 기억나니? 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A분의 A를 집어넣으라고. 기억나? 그러면 A분의 5A니까 얘는 A분의 5 그지? A분의 5 없어지고 얘는 A분의 5C 생겨난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원래. 그리고 똑같이 A분의 5 A분의 5C 이렇게 똑같이 접근하는 건데 뭐 요런 형태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X 이렇게 잡지 뭐. 돼? CX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뭐 얘네들의 양은 어쨌든 똑같지. 있는 양이 똑같아. 2 빼기 X 3 빼기 X 이렇게 되잖아. 돼?
그러면 2 빼기 x분의 c의 양 대 3 빼기 x분의 c의 양 똑같으니까 서로 약분되겠지? 이퀄 3분의 10 대 7분의 10 돼? 3분의 10 대 7분의 10 이렇게 가져갈 거야. 알아들어? 그러면 7 대 3이지? 오케이? 7 대 3 넘기고 넘겨서 2 빼기 x분의 3은 3 빼기 x분의 7 돼? 올리고 올려서 9 빼기 3x는 14 빼기 7x 이렇게 된단 말이지. 돼? 어떻게 돼? 4x는 5가 되고 x는 4분의 5몰이 되지. 돼? 그래서 요 a분의 5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얘보다 좀 더 복잡할 땐 a분의 5 했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얘는 얼만큼? 4분의 5몰. 그지? 둘 다 4분의 5몰 이렇게 없어져. 돼? 그러면 4분의 5몰 얘는 몇이야? 4분의 8몰이지. 4분의 3몰 남지? 돼? B가 4분의 3몰이 남아. 반응 후에. 그러면 몇 몰 생겨? 3 대 10이니까 4분의 10몰 생기겠지. 돼? 4분의 10몰 생기겠지. 3 대 10이잖아. 그러지? 되니? 그래서 얘네들한테 생겨나는 C는 4분의 10몰이야. 돼? 그러면 4분의 5몰, 4분의 10몰 1이면 C가 2가 되고 4분의 5몰은 4분의 5 곱하기 4가 되지. 돼? 그래서 A의 개수는 몇이야? 4야. 돼? 자, 이렇게 된단다. 그렇게 해서 개수를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4A 더하기 B 2C 해놓고선 5몰 1몰 반응 전에 이렇게 집어넣고 4몰 없어지고 1몰 없어지고 2몰 생기겠지. 이렇게 1몰 들어갔을 때 상계 반응 물질이 B가 되는 거야. 비율이. 그지? 그래서 2몰 남고 몇 몰 남아? 1몰 남아.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1분의 2가 되지? 돼? 1분의 2. 반응물질 분의 생성물질. 그래서 X가 2가 되고 2 곱하기 6인가? 4 더하기 2니까 그지? 12라는 답이 얻어지게 돼. 되겠니? 응? 아무튼 보통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눈으로 대충 훑어서 풀어내는데 얘가 분수 수익이 나오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좀 지랄이라 눈으로 안 풀리더라고. 어저께 적잖이 당황했다 내가. 꽤 당황했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현서야? 예. 넌 그냥 해. 예? 그냥 해. 4번 내가 풀었잖아. 네. 3번도 너 들어오자마자 풀었어. 네. 그럼 1, 2번 1번 답이 뭐예요? 응? 1번 답 몇 번이야? 1번은 2번 2번은 5번 이 답이다. 다 틀렸지?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 예? 자, 그리고 민혁아 현서 던져주고 집어 던져. 저 그랬는데. 너 받았나? 아, 줬구나. 안 준 줄 알았어. 내가 너 싫어하니까. 예? 느끼고 있었잖아. 뭘 모르는 것처럼. 농담이다, 이 농담. 응? 난 농담을 이렇게 100% 가짜를 얘기하지 않아. 진담이 섞여. 저 오늘 서운해요 진짜. 어? 서운해요 진짜. 서운하다고? 네.
뭐야 맨날 지각하는 새끼가. 아니 진짜 어쩔 수가 없다니까. 네가 지각을 안 한 날을 손꼽아봐라. 거의 없지 않냐? 아니 근데 매주 늦는다고 아, 연락. 그래도 어쨌든 초기엔 내가 까먹으니까. 예? 아, 잘했어. 아니 그렇다고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난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미워해. 그치? 판타기. 빛나리.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도 우리 빛나리만 하는. 유리는 이제 이름이 빛나고 난 정수리가 빛나고.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숙제 했어? 숙제 질문 있어? 유리야 숙제 질문 있니? 얼마 되도 않는데. 수호야 숙제 질문 있니? 했니? 펴봐. 예찬이 안 했지? 하다가 버렸어? 아니요. 이번 주엔 좀 시간 내서 가져와. 매주 가고 있습니다. 어? 매주 가고 있습니다. 아니 엊그제는 좀 어떡해 내가 4시라 그랬잖아. 근데 그냥 쥐가 그냥 일찍 오겠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하죠. 응? 일요일에 하죠. 뭐를 해줘? 수업하죠. 다음 주? 네. 아 못 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연휴를 가지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는데 연락해. 영상은 일단 찍어야 될 거니까 영상을 찍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그 다음 주에 좀 일찍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넌 지각까지 하는데. 토요일은 몇 시에서 토요일에도 이 시간이야. 6시. 토요일에 오면 토요일에 와봤나? 와본 친구 있나? 없나? 와보면 느낄 테구나. 막 잘생겼어. 그지? 민혁이 토요일에서 공부하다가 온 거잖아. 그지? 예. 토요일은 잘생겼어. 얘만 못생긴 거야. 다 잘생겼어. 깜짝. 다음 주 토요일 와봐. 못 가요. 그래. 네. 뭐야 올 것처럼. 화요일날 와도요? 화요일에? 질문하러? 수업은 고2 수업인데? 화요일. 니들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어. 그리고 고2는 굉장히 빡세게 수업한다니까. 근데 말했지. 니들은 개념과 정의를 더 중시 여기고 고2들은 문제풀이 위주. 푸는 방법. 야매? 아니 아직 야매가 아니야. 아직은 정석이야. 아직은 정석이고 2월 말 그쯤부터 이제 야매 때 연습을 시작할 거야. 자 질문 없니? 민혁이 질문 이제 채점하는 거야? 네. 뭐 하는 짓이지? 질문 없어? 연락해요. 없나? 자 없는 듯 싶으면 있어 없어? 없어? 나도 딱히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 내용도 없거든. 지난주에 우리가 1단원 숙제가 아예 없었잖아. 그리고 지난주도 없었고 그지?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숙제가 될 거야. 1단원 그 페이지로는 얼마 안 돼. 여기 2장 3장 넘기면 될 거라서 자 그러면 진도를 일단 먼저 나가자. 진도를 일단 먼저 나가자. 민혁아 채점 해오는 거야. 또 뭐야? 죄송합니다. 수호 봐. 못생겼지만 채점까지 해오잖아.
못생겼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 정태야 왜 좋아하지? 유리도 좋아하고. 아니야? 자, 아이고야 우리 2단원을 살짝 정리하고 흐름을 살짝 흐름만 정리하고 3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2단원에서 루이스식 까먹으면 안 된다. 루이스식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가지는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는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물론 신뢰하진 않아. 한 달 지나면 공부한 지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 심지어 그 빠른 친구들은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 하지만 다음에 되새길 때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얘네들 공유전자 쌍수는 하나, 둘, 셋, 넷, 셋, 둘, 한 개. 비공유전자 쌍수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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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그러지?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 루이스식을 그리는 분자들은 되게 제한적이야. 몇 개 안 돼. BF2, CO2, COF, CNF구나. CNF, NOF, OF2, 그지? 이렇게 5개.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는 BF3, COF2, NF3. F 대신에 누구 넣어도 된다고? F 대신에 넣어도 되는 원소는 수소, 염소 이렇게 3개를 바꿔 넣어도 똑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자, C2F2, N2F2, O2F2, 그리고 CF4, CH4도 돼. CF4, C2F4, N2F4, C2F6 얘네들의 루이스식은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이제 그릴 수 있게 되면 뭐 적당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루이스식을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은 분자의 구조. 그지? 분자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끄자 해원아. 꺼. 나 또 땀 날라 그래. 꺼. 잘했어. 아이고야. 더워. 자,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이론. 무슨 이론이야? 이론 이름? 영어로는 VSEPR이라고 했지. 전자쌍 반발 이론. 그렇지. 전자쌍 반발 이론. 들었어? 현서조차도 알아. 그럼 모르면 좀 자존심 상하지. 자, 자, 그래서 전자쌍 잘했어. 잘했어. 맨날 지각하는데 어떻게 알아?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고,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을 할 때 입체수로 접근하는 게 좋아. 입체수는 뭐라 그랬어? 중심 원자와 결합된 원자 수에다가 그 중심 원자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 수까지 합친 거라 그랬지. 뻗어나간 전자쌍의 방향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입체수가 3, 입체수가 4가 돼서 전자쌍 입체수는 말이야. 전자쌍의 구조, 전자쌍의 배치와 연결되어 있어. 입체수가 2는 전자쌍의 배치, 전자쌍의 구조가 무슨 형이야? 직선형이야. 그지? 입체수가 3이면 전자쌍의 구조가 무슨 형이야? 평면 삼각형이야. 돼? 4면 사면체형이야. 그지? 정자에 괄호친 이유는 모든 전자쌍이 똑같은 종류의 전자쌍이면 정사면체형인데 다른 종류면, 그러니까 메세인 얘는 정사면체형이야. 하지만 클로로폼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는
정사면 체형이 아니겠지. 돼? 그래서 아니고요. 돼? 정사면 체형일 수도 있고 입체수가 4라고 모두 다 정사면 체형은 아닐 수도 있고, 그지? 자, 얘가 이제 전자쌍의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 전자쌍의 종류가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도 없을 땐 분자 구조가 전자쌍의 구조랑 똑같아. 그래서 입체수 2인 분자는 전부 다 직선형의 분자를 가지게 된다. 분자 구조를. 그리고 입체수가 3인 녀석은 거의 다 평면 삼각형을 가지게 된다. NOF는 입체수가 3이면서 120도의 결합각을 가져서 구분형이 되는데, 희한하게 교육과정에서 쟤를 구분형을 언급을 잘 안 해서 안 적는 것 뿐이지, 평면 삼각형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 있으면 구분형이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정사면 체형에선 얘가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이면 분자 구조도 사면 체형이야. 그리고 하나가 한 개가 비공유면 무슨 형이야? 한 개의 비공유를 가지면 삼각불형이야. 그리고 두 개의 비공유면 구분형이야. 자, 비공유 전자쌍 하나마다 2.5도씩 줄인다 그랬지? 응? 그러면 정사면 체형 몇 도야? 결합각 100 외우라 그랬지? 9.5도. 삼각불형 몇 도야? 107도. 구분형 몇 도야? 104.5도. 돼? 자, 이렇게 분자 구조를 파악한 뒤에 분자 내에 결합의 쌍쌍 모멘트를 모두 다 합한다 그랬지? 벡터. 그지? 화살표를 다 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화살표가 남아있어, 분자 내에. 그러면 극성 분자. 화살표가 싹 다 사라져. 무극성 분자. 그래서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로 나뉘게 되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서로 섞이지 않고 이런 끓는 점은 누가 좀 더 높아?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좀 더 높고, 이런 특징들이 살아나. 그치? 이게 4단원이야. 2단원이야. 미쳤나봐. 4단원은 우리 한 3주 뒤에 할 건데. 제 2단원이야. 그래서 내용적으로 살펴봤을 때 설명해야 될 내용은 더 많아, 사실은.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제 대입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직은 뭔지 모르지.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되게 중요할 거야. 그지? 수능 점수도 중요할 거고 중요할 테지만, 그걸로 변별력이 모두 다 가려질까? 한 학교에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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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과목을 1등급 받는 요즘엔 니들 지금 고3까지 니들 전 교육과정까지는 한 학년에 1.0 내신 점수 1.0 굉장히 드물어. 가끔 있어. 모든 학교에 다 있질 않아. 가끔 있어. 1.1 이렇게 전교 1등이라도 1점 몇 이렇게 돼. 근데 아마도 5등급으로 나뉘게 되면 너희들은 모든 등급이 1점으로 되는 1.0이 한 2~3명이 될 수도 있어. 한 학교에.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수능도 잘 보면 수능도 다 1.0일 수 있지. 그럼 그런 친구들이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집중해서 몰리겠지? 그러면 그 딱 정원에 맞춰서 몰리진 않을 거 아니야. 넘쳐나겠지. 전국이니까. 그럼 그 학교들은 어떻게 갈등할까? 물론 학생부를 찾아보겠지만 그 학생부는 어쨌든 소설이 많잖아. 오죽하면 자소설이겠니? 그지? 자기소개설, 자소설.
잘 모르겠지만 대학별고사가 부활하지는 않을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아니 지난주에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고2들한테도 고2들한테도 얘네들 삼각불형이 같은 삼각불형이라도 NH3가 107도잖아. 그지? 원래 교육과정 내신 속에선 NF3도 몇 도야? 107도로 잡는다고. 응? 근데 실제로 이래? 아니야. 얘가 107도는 확실해. 그러면 NF3는 107도보다 클까 작을까? 정확한 각도는 나도 잘 몰라. 클까 작을까? 작아. NH3보다 작아. 무슨 원리로요?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전자쌍 반발 원리로 전자쌍 반발 원리로 각도에 대한 예상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얘 차이가 중심 원자가 누구야? 질소지 질소. 그지? 질소야. 중심 원자가 질소인데 얘네들 비공유 전자쌍이 밀쳐내는 힘이 더 큰, 더 세고 공유 전자쌍들이 밀쳐내는 힘이 비공유보다 약하다 그랬지. 그지? 다 반발력이 작용하지만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이게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쇠구슬이 있다고 치자. 음전하를 띤 쇠구슬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무거워서 이렇게 떨어질 텐데 줄로 매달았어. 그럼 떨어지는 성질과 얘네들이 서로 밀쳐내는 성질 때문에 줄로 이렇게 매달고 있으면 여기서 멈춰 있겠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치? 이렇게 멈춰 있을 거야. 그러면 요 정도의 반발력으로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거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 이 쇠구슬을 매달고 있는 실의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럼 각은 어때? 길면 각이 좁아. 짧으면 각이 커. 알지? 그럼 요 꺾어진 지점, 꼭지점 위치를 원자 핵이라고 봤을 때 중심 원자에서 멀리 전자쌍이 분포하면 각이 넓어져. 실질적으로 반발력의 세기는 비슷할 거라고. 비슷하겠지만 가까우면 각은 멀고 멀면 각이 좁고 반발력의 세기는 같아도.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각이 더 넓은 이유가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에 완전히 요 구형이 있으면 완전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전자잖아. 남과 공유하는 전자가 아니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 돼. 그지? 근데 공유 전자쌍은 어때? 다른 원자랑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주머니에 넣으면 혼나. 그지? 야, 너 왜 네가 다 챙겨가려고 그래? 그러고 뺏어가서 내 몸에서 살짝 멀리 떨어진 데서 함께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자기 원자 내에 원자의 영역 내에 있어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고 공유 전자쌍은 함께 가져야 되니까 이 언저리 부근, 그지? 언저리 부근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원자 핵에서 멀고 가깝고, 그지?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각 자체가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이 좀 더 넓어. 무슨 말인지 알아? 원리는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좀 더 세. 요게 아니라 가까워서 그래. 가 정답이지만 그냥 표현하기 편하게 비공유 전자쌍이 좀 더 반발력이 세서 그래. 요렇게 가져가 주는데, 얘네 둘의 각을 비교할 때는 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비교할 수 있어. 봐봐. 질소와 수소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니? 질소와 수소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게? 플로린 전기음성도 몇이야? 4.0이야. 알고 있어? 산소가 3.4야. 응? 산소가 두 번째로 커. 질소가 3.0. 네 번째로 커.
산소 다음이 염소거든. 3.2. 그리고 질소가 3.0. 수소는 몇이게? 2.2. 2.1. 너 언제 배웠어? 저번에 어디에서? 학원에서 옛날에? 내가? 몰라요. 아닌데. 2.1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을 텐데 니네한테. 2.2란다. 2.2. 옛날에는 431이었어. 옛날하고 달라. 옛날 외우는 방법은 4321 해서 0.5씩 감소하고 543333 이렇게 가면 돼. 0.5, 0.4, 0.3, 0.4.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지금 달라졌어. 너희들 거 내가 이렇게 만든 교재에도 보면 달라졌어. 달라. 다르게 써놓았어. 자, 아무튼 수소는 2.2야.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질소 쪽으로 모이니 수소 쪽으로 갔니? 중심원자 쪽으로 갔지.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공유전자쌍은 수소랑 공유를 하겠지만 질소 쪽에 가까이 존재해. 이렇게 수소는 수소는 근데 플로리는 플로린이 거의 다 뺏어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중심 원자 핵에서 전자쌍의 거리, 원자 핵에서 전자쌍의 거리 누가 더 가까워? 수소가 더 가깝지. 가까우면 각이 커진다니까? 멀면 각이 좁아지고, 그래서 NF3가 107도보다 각은 좁아.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전기음 성도와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도 얘보다 넓어야 될 것 같잖아. 얘보다 좁아야 될 것 같잖아. 넓어야 되나? 좁아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질소보다 살짝 크니까 비슷해도 요렇게 얘보다는 좀 더 멀리 분포할 테니까. 근데 염소는 원자가 커. 그래서 지들끼리 부대껴. 지들끼리 부대껴서 비슷해. 좀 더 가까이 멀어져 있어도 뚱뚱한 놈들인 거야. 나처럼. 난 뚱뚱하지 않지. 복근이 발달돼 있을 뿐이지. 이렇게 나처럼 복근이 발달돼 있어. 그러면 같이 붙지를 못하잖아. 가까이 있고 싶어도. 그지? 그렇게 되는 원리란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아마 중앙대 논술, 논술이 과학 논술이 제 역할을 할 때, 요즘엔 과학 논술이 제 역할을 못하지. 수리 논술이 결정을 한단다. 과학 논술은 왜 제 역할을 못하냐면 법이 통과됐잖아. 선행학습 금지법. 그래서 논술에 대학 과정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 방금 전에 이 내용은 대학 과정의 내용이잖아. 근데 그 전에 나온 적이 있어서 우연찮게 막 이걸 설명을 했는데 그게 나왔었어. 자, 요게 우리 2단원의 내용이고 3단원으로 넘어가면 3단원 평형이 나와. 그지? 평형이 나와. 평형이 나오는데 이 가역 반응부터 시작을 해서, 그지? 우리 지난주에 가역 반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 그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 얘네들의 개수의 변화가 안 생기지. 더 이상. 그지? 변화가 안 보여. 변화가 안 보여. 그 상태를 평형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볼 땐 변화가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하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맞지? 치열하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이 돼. 예찬아, 포즈 눌러. 스톱 누르지 말고 포즈 눌러.